지속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특히 케이팝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생명력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양의 가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생명력이 짧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3대 기획사에서 일을 하는 이제 지인에게 그래도 BTS는 좀 오래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해외 팬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그런 BTS 인기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속성에 관련한 부분은 일단 전반적인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케이팝 아이돌의 전체적인 생명력은 예전보다 길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일단 시스템적으로 정교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커리어를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확 끌었다가 확 사라지는 인기가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면서 그들의 각각의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러면서 커리어를 길게 가는 식으로 케이팝 산업이 진화되고 있고, 그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라면 전반적인 생명력은 저는 예전보다 확실히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뭐 어떤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뭐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그룹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생명력이 짧다고 하는 걸그룹도 지금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트렌드를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개인적인 어떤 아티스트십을 강조해 왔던 그룹이에요. 아이돌 그룹치고. 예. 좀 그런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령 커리어 초반부터 RM, 슈가 이런 멤버들이 믹스테이프를 내놨고, 지금도 뭐 오늘도 전국의 음원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라왔지만은, 이런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비공식 음원 같은 것들을 꾸준히 내면서 나는 아이돌이긴 하지만 내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계속, 그것이 실질적이건 단순히 이미지든 간에 구축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룹의 활동에서 물론 서양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양 음악에서 그룹이 위험한 거는 리드 보컬이 탈퇴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아이돌에서의 그룹의 문제는 이 그룹이 어느 순간이 되면 보여줄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컨텐츠의 부재.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춤을 춰야 되고 뭐 음악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BTS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음악에서도 유닛 형태로 이 사람 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솔로 음원을 내거나 음반을 낸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이 BTS라는 그룹이 대중들이 실증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그러니까 개인 활동, 유닛 활동, 혹은 누가 군대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멤버들이 각각 활동을 하고 나머지 그 멤버들이 왔을 때 또 같이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커리어적인 면에서 하나가 지속성이 있다고 봐지고. 지금 말씀드린 BTS는 역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우리 이 역수입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케이팝의 어떤 한계를 극복을 한 부분이라면 사실 한국 팬들이 먼저 더 좋아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BTS의 성공이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미국 산업이 굉장히 크죠. 미국의 음악 산업이 넘버 원이고, 그들의 팬들이 BTS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슈화되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팬들만 그냥 즐기는 문화였으면 괜찮은데, 팬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팬들의 영향이, 그게 미국 음악 산업이든 그게 미국 주류 언론이든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류 언론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는 미국 음악 산업이 BTS 음악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뭐 그런 좀 약간 내적인, 그러니까 미국 어떤 그 음악이든 음악 산업이든 주류 언론이든 미국 사회든 전반적으로 어떤 내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의, 저는 예전에 이제 그거를 뭐 유튜브 리뷰에서 깔때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는 거면은 끌어당기겠다, 자기네화 시키겠다, 자기네가 소유권을 가지고 싶겠다라는 미국 대중음악, 대중문화 혹은 미국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제가 그걸 처음에 느낀 거는 김연아였거든요. 근데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에 나갔을 때 미국에서 미국 스타가 없었단 말이에요. 메달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NBC에서 김연아 관련 그 피처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기 나라 선수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가대표 마치 무슨 그 교포 선수인 것처럼 왜냐면 아시안 쪽은 이 스케이터들이 많으니까 마치 자기네 나라 선수인 것처럼 아사다마오와 이렇게 대결 구도를 부각시켜서 소개하고 그 현지 해설가들이 김연아를 이렇게 뭐랄까요 은연중에 밀어주는 발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아 이거 진짜 속된 말로 깔때기 문화의 또 한 단면을 또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잘 되고 좋은 것은 일단 자기네 걸로 한번 끌어들여 보겠다라는 그것이 물론 돈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미국이 가지는 뭐 거창하게 뭐 용광로문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사람들 사회가 늘 어떻게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싸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자기네와의 자꾸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니네들이 사실은 우리 거잖아. 우리 거나 다름없잖아라는 거를 자꾸 그 내러티브를 재생산해요. 그러니까 싸이 같은 경우도 너 보스턴 칼리지에서 공부했잖아. 이렇게 보스턴 유니버시티였나요? 칼리지였나요? 어쨌든 그런 거를 자꾸 강조하고 그의 영어 실력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자기네 애들과 그러니까 그 뭐 누구였죠? 그 윌라이엠이었나요? 그 힙합 스타가 싸이를 소개하면서 마이 홈이라고 부릅니다. 홈이라는 게 이제 흑인 힙합에서 내 친구, 내 가족이나 이런 뜻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자기화하려고 하는 거. 근데 BTS 현상을 다루는 방식도 보면은 얼마 전에 작년이었지만은 그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BTS 보이 위드 러브를 프리미어를 하면서 이들을 비틀즈로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옷을 유사하게 입히고 무대를 완전히 동일하게 꾸미고 그리고 스티븐 콜베어가 그 에드 설리번의 성대모사를 하면서 BTS를 무대 위로 보여주는 이거가 단순히 야 이거 외국에서 신기한 물건이 하나가 있다 한번 봐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니네 결국에는 이 보이밴드라는 것의 오랜 우리 트레디션, 비틀즈부터 해서 뭐 잭슨 5, 뉴키즈 온 더 블럭 이렇게 오는 그것의 하나의 마지막 최신의 그 스타로서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를 은연중에 저는 퍼뜨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사회나 미국 미디어가.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1차적으로는 자국 스타의 일정한 부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들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힙합퍼라든지 또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고 소위 말하면 그리고 지금 인기 있는 가수들이 다 미디어나 이런 파급력에 있어서 굉장히 자잘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씬을 확 뒤집어 엎을 만큼의 파워풀한 면모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기서 동양에서 어떤 그룹이 나타났는데 막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고 이미 자기네들이 미디어 커버리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탑다운식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작심하고 띄워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미 뜨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실마리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기네들 마침 또 가뜩이나 근데 미국 스타들이 부재거든요. 또 최근에 인기 있는 스타들도 대부분 영국 스타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들이 물론 아시안이지만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이들을 보도하고 포장하고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이 아미 현상을 더 많이 분석하고 저는 오히려 미국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BTS 관련해서는 이게 BTS의 등장으로 인해서 적어도 2017년, 18년 이렇게 넘으면서는 뭐 굉장히 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 대중문화를 서태지처럼 바꿔놓는 그런 게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서태지와의 뭐 1대1적인 비교는 참 어렵지만은 서태지라는 것이 환기시킨 것이 뭐 음악적으로야 뭐 댄스 음악이라든지 랩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것의 부상과 연관이 돼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서태지가 더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떤 세대 교체라는 측면이 이제 컸다라고 봐져요. 그 신세대 담론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컸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떤 음악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서태지가 더 해석이 되고 있죠. 근데 BTS도 뭐 비슷하겠지만 저는 BTS가 주는 뭐 임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에 하나는 아까도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은 이 어떤 국적성, 정체성
지역성 등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이 성공의 요인이고 그런 것들이 미덕이라고 삼아져 왔던 케이팝 씬에 저는 분명히 경종을 울렸다. 뭐 경종을 울렸다라기 좀 그렇지만은 분명히 새로운 인스퍼레이션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돌 음악에서의 판도도 분명히 그런 쪽에서 미세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는 아티스트형 아이돌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실은 지금의 남성 아이돌 그룹은 아티스트형 아이돌이 아닌 팀이 오히려 없을 정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장형 아이돌, 그러니까 공장형 아이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뭐 나쁜 네거티브한 면도 있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음악, 그들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써준 음악 이런 것이 하나가 이제 크잖아요. 트레이닝이라는 것들을 배제하고라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BTS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이 BTS 그것도 공교롭게 BTS 현상 이후에 2017년, 18년 이후의 아이돌 그룹은 대부분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진화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그것이 BTS와 똑같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고 다만 씬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상적인 걸 추구한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어떤 분야든 항상 리비전이 돼서 완벽한 모델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져요. 산업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모자라다. 그래서 뭐 그 모자란 것이 지적받는다 하면 반드시 그거를 보완을 해서 나오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대중문화에서도. 그래서 사실 아이돌이라는 것도 큰 갈래로 보면은 보이밴드라는 미국의 전통, 아이도루라는 일본의 전통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건데 사실 일본의 아이도루는 그 뮤지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루는 그냥 그 뭐랄까요? 어떤 아이캔디 같은 그냥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즐기는 거지. 그들이 뭐 뮤지션이라든지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보이밴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자기 이야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만들어진 것이 미덕인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만을 하는 산업 보이밴드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묘하게 진화가 되는 것이 춤도 잘 춰야 돼. 춤도 비보이만큼 잘 춰야 돼. 미국의 보이밴드는 춤을 잘 추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아이돌은 춤은 그렇다고 치고 노래를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지는데 BTS는 여기다 한 숟갈을 더 얹어서 아이돌 음악도 내러티브로 소통할 수 있다. 내러티브 자체가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것이 이제 방시혁 대표가 가지는 굉장히 비전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그의 취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을 예를 들면 한국 아이돌은 애니메이션의 어떤 캐릭터성만을 차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만을. 근데 BTS는 그런 서사를 차용을 하고 있다. 그것도 다양한 어떤 고전이라든지 철학을 기반으로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BTS와 유사한 그룹이 뭐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룹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음악을 적어도 만드는데 참여를 하는 아티스트형 그룹의 아티스트형 아이돌의 탄생이라는 흐름으로 저는 분명히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거기다 플러스하자면 미국 시장이라든지 세계 시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고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도가 BTS로 인해서 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 느껴지는데 가장 그 좋은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서 아마 모를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팬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혹은 미약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정도의 아티스트나 아이돌들이 미국에서 그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합니다. 예, 저희 뭐 시애틀에도 이렇게 와요. 소셜 미디어로 홍보가 되죠. 그럼 가보면 진짜 몇십 명도 안 와 있어요, 팬들이. 근데 이들이 아는 거죠. 이미 BTS라는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져 올라간 바닥 인기가 대단한 것이다. 이런 식의 스킨십이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것이 땅이 너무 크고 이렇기 때문에 거대 미디어의 그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 이게 전파되는 속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느리거든요. 근데 BTS가
하나의 새로운 걸 보여줬어요.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스킨십을 늘리고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중요하지 하지 않았던 미국의 시장에서 그것도 미디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스킨십과 소통을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방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요새 한국 R&B 가수라든지 힙합퍼라든지 그런 또 K-팝 아이돌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마치 인디 가수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BTS 현상이 낳은 아주 직접적인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이가스트라 그래갖고 뭐 시대정신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쓰는데 다 뭔가 그럴 때가 되면은 그럴 만한 것들이 이렇게 부상이 그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 수상을 봐도 그렇고 그걸 뭐 단지 국수주의 뭐 내셔널리즘적인 걸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제 한국성이라는 거지까지는 보편성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거를 뭔가를 차별하게 아까 뭐 익서리시즘 말씀도 하셨지만은 뭔가 그걸 익서릭한 거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움, 소박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글로벌리즘, 뭐 커스모폴리터니즘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의 시대가 아직 왔나?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악에서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K-팝이라는 것은 이제 여전히 또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극강의 어떤 모더니티를 강박적으로 좀 추구해온 측면이 한국 역사와도 좀 닮은 면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강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모던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상함으로도 가고 그런 것들이 종종은 보편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혹은 나를 굳이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데 BTS나 그런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화적인 흐름을 보면은 굳이 모던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모던해 있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것, 그 안에 모순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고 굳이 누구인 척 하지 않아도 그냥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갖는 젊은이로서 갖는 모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날 것을 보여주는 물론 그것이 K-팝 시스템 안에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는 됩니다.